자, 1교시 주제를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로 정리를 하셨다면 이제 정규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17페이지 총칙편하고 출발을 하는데, 자, 이제 중개사법의 첫 단원이 제1조를 드디어 공부하게 됩니다. 제1조 여러분 관심 있지 않습니까? 고득점 전략 과목입니다. 중요한 과목의 제1조가 뭐냐 하니까 제일 상단 1번에 1번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을 법 제1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조는 목적인데 아주 독특한 단원입니다. 이 중개사법을 공부하는 목적이 지금 1회 시험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지금 32회 시험이 끝났고 이제 33회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인데 1회부터 32회니까 대략 한 30년 이상 진행됐잖아. 그죠? 여기서 지금 제1조가 몇 번쯤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잘 모르시죠? 몇 번쯤 나올까? 약 12번쯤 나왔습니다. 몇 번요? 12번. 그러면 굉장히 자주 나왔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런데 독특하게도 21회 시험 때까지는 12번이 나왔으니까 12번이면 21회를 시험 치는데 12번 나왔으면 20년 동안에 12번이니까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출제를 했겠죠. 2년에 한 번꼴로. 그럼 이거를 수업할 때 강조하기를 매년 나옵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한테 수업을 들을 때 이거 중요합니다 하고 지나가는 것하고 이거는 매년 나옵니다는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지잖아. 그죠? 그래서 12번 정도 출제가 됐으니까 거의 매년 나왔는데 희한하게 약 10년 동안 출제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자주 나오던 게 출제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나간 건 그렇고 이번 32회도 막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 그죠? 안 나왔어요. 그럼 33회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게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시험 칠 때는 이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렇지. 모른다가 정답이죠. 근데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이 1조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고 지금 시험이 안 냈거든. 그죠? 그래서 1조를 공부할 때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반기에는 거의 매년 출제되는 단원이 약 한 10년 정도는 안 나왔어요. 그럼 안 나왔으니까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언제든지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1조는 많이 강조를 하고 특히 또 1조를 이렇게 공부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험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명색이 이 법을 배운 사람이 1조를 모르고 다른 것만 알고 있다는 건 뭐가 좀 모양이 좀 안 맞잖아. 그죠? 그래서 1조는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를 강조합니다. 자, 그런 1조의 내용이 뭘까요? 하니까 제일 상단 1번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렇게 갑니다. 공인중개사 일단 동그라미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의 동그라미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중개업의 동그라미 합니다.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랬죠? 육성에도 동그라미 그리고 최종 목적이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경제도 동그라미. 자, 그러면 동그라미 모두 몇 개 했을까요? 5개입니다. 이걸 왜 굳이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앞으로의 시험은 오지선다형이다. 이건 아십니까? 5개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렇게 나가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차피 주관식 문제, 무엇에 대해서 아는 대로 적어보시오. 이런 문제 절대로 안 만나죠. 5개 중에 옳은 것 하나, 틀린 것 하나를 찾아라는 문제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어떤 내용이 전달이 되면 항상 5개로 나누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내면 그렇게밖에 못 내니까. 이제 이게 말은 쉽지만 사실 쉬운 이야기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수업을 꾸준히 연결하시면서 우리 중개사 과목은 1차 과목과 2차 과목이 오지선다형이니까 오지 5개 지문에서 하나를 찾아야 되니까 항상 어떤 내용을 5가지로 자르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 그걸 이제 시험에서 접근하는 방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공부는 많이 했는데 점수는 요만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공부는 요만큼 작게 했는데 점수를 크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디를 따라가야 됩니까? 지향해야 됩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점수는 요만큼 받는 걸 가야 됩니까? 공부는 적당하게 했는데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지. 자, 그러면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점수를 많이 받고 왜 작게 받느냐 하면 시험 치는 요령이 있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물론 시험에 또 복도 있어야 됩니다. 뭐 내가 찍었는 것마다 문제가 잘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럼 시험에 운도 있어야 되겠지.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 오지선다형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내용을 5가지로 자르는 연습을 하는 사람이 점수를 많이 받게 돼 있다고.
그럼 이렇게 5가지를 자르면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첫째 덜 지겨워요. 뭔가를 자꾸 준비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듣는 것하고 내가 준비하는 건 자기가 자세가 달라지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제1조로 가르치면서 동그라미 몇 개, 5개 이렇게 묻는 이유는 물으면 5개 중에서 낼 수밖에 없으니까 5개를 잘라준 거예요. 자, 다시. 제1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면 지금 동그라미 하셨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전문성이 제고가 되면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게 됩니다. 육성이 되면 최종 목적은 국민 경제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제1조 목적이 나타났고 이 목적은 모두 몇 가지? 5가지로 잘랐으니까 지금까지 12번이나 나왔다 그랬었잖아. 그죠? 그때 나왔을 때 문제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다. 이런 지문을 던져놓고 목적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국민의 재산권 보호 이런 말 없죠. 그죠? 자, 이게 없습니다 할 때 보기엔 쉬운 것 같지만 시험장에 앉아서 보면 이것도 목적같이 보이는 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관련되는 수요 공급을 조절하고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수요 공급을 조절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얼마나 좋은 말이지만 목적에는 해당되지 않잖아. 이렇게 그죠? 지금 여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중개 업무를 이렇게 들어가면 글자 하나 들어가서 틀린 거 찾아내겠습니까? 웬만큼 눈 밝아가 못 찾아냅니다. 그래서 1조는 설렁설렁 공부하면 절대로 못 맞춘다고. 중개 업무가 아니고 중개업을 그죠?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랬지 건전하게 지도하고 하면 또 틀리잖아요. 설렁설렁 공부하면 뭔가를 지도 육성하고 하면 그렇게 말이 좋게 보인다고요. 또 공인중개사라고 지금 동그라미 해드렸는데 소속 공인중개사 그러면 틀려요. 소속 공인중개사 다른 사람이에요.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12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틀리게 하는 걸 지금 다 보고 있다고. 그죠? 반드시 뭐에 동그라미 하셨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이거를 또 공인중개사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이렇게 또 출제했는데 공신력 제고도 중요한 지문이죠. 근데 목적에는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래서 목적은 설렁설렁 공부하면 점수도 설렁설렁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과목은 들을 때는 다 편안하게 들었잖아. 이거 동그라미도 딱딱딱딱 5개 해드렸고. 근데 시험 쳐보면 답은 다른 데 가서 찍는다고. 그죠? 그래서 이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를 느끼시면서 국민 경제라 그랬지 국민의 재산권 보호 또는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말이 막 올라온다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법률을 공부해 보시면 재산권, 소유권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듣게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지문에서 흘러가면 그게 맞는 것이 보이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고. 자, 그래서 5가지 동그라미를 딱 찍어놓고 5가지에 대한 개념을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한 번 듣고 이걸 다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 준비를 해 가시면서 목적은 5개로 구분하더라. 왜? 오지선다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니까. 자, 책 보지 말고 대답하며 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법을 이제부터 공부해야 되는데 목적이 뭐냐 하면 첫째,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제고가 되면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최종 목적은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5가지를 따라갑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길을 가르쳐 놨으니까 아직 시간이 안 바쁘죠. 내년 시험 칠 때까지 이제 이 5가지를 가지고 꾸준히 갈 겁니다. 그리고는 제1조의 목적을 이렇게 딱 걸었잖아요. 이런 목적이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부하는 2조, 3조, 4조 중개사법에 쫙 진행되는 것은 이런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이 법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심화학습에 들어가면 여기 있는 내용은 어느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까? 이런 문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목적을 알아야 어떻게 달성하느냐, 이제 목적을 위해서 가느냐를 체크할 수 있을 거니까 지금은 5개를 익혀 놓으셔야 돼요. 여기 이제 2조, 3조, 4조 이렇게 공부를 지금부터 이제 1년 동안 해 나갈 건데 그 공부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개업을 하는 사람, 중개업은 아파트를 사고 팔거나 소개하는 사람인데 소개를 하다 보면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수가 있다 없다?
손해를 끼칠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내년에 길도 안 나. 길도 안 나는데 이거 내년에 길 나면 이 땅 대박이다. 막 이렇게 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을 믿고 1억짜리 땅을 예를 들어서 2억에 샀다고 칩시다. 원래 땅 가치가 1억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 길 나면 다리가 교량이 놓아지면 대박이 터진대. 그래서 2억 주고 비싸게 샀는데 내년에 길이 안 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손해를 입었다 안 입었다? 입었잖아. 1억짜리 땅을 2억에 샀으니까. 이렇게 손해를 입히는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손해가 생기면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하고 일해야 되겠습니까? 그 손해를 책임지는 보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보장을 하고 중개업을 해야 되지. 말로만 해가지고는 믿을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 중간에 가보면 공인중개사는 1억을 가입하고 영업해야 됩니다.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질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법인은 얼마? 2억. 분사무소 지점은 1억. 또 부칙 6조라는 개공사도 1억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장 금액 이런 걸 공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보장 금액은 제1조 목적, 무슨 목적을 달성하려고 만들었을까요? 1.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내용입니까?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내용입니까? 보증금 1억, 2억 가입하는 게. 그 다음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이겠습니까? 시험 이렇게 물어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목적을 알아야 무슨 뭐 달성을 찾아간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답은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손해를 체크해 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건 그렇고 또 법이 바뀌면 여러분들 생활에 많이 변화가 온다는 걸 전달해 주고 싶어서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는 1억을 가입하고 법인은 2억을 가입한다. 뭐 처음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이야기했잖아. 그죠? 이 1억이나 2억이라는 금액이 높은 금액일까요? 낮은 금액일까요? 지금 여러분 잘 모르지만 공인중개사 1억 가입하라 그랬다. 그죠? 법인은 얼마? 2억을 가입하라 그랬는데 이 금액이 큰 금액일까요? 작은 금액일까요?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냥 작은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 보면 서울은 특별히 원래 더 달라졌지만 아파트 웬만하면 10억 하는 소리 들으셨죠? 아파트 10억짜리를 내가 중개를 하는데 손해가 발생되면 공인중개사는 얼마를 1억을 가입하고 일한다고. 그럼 이 1억이라는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잖아 이 말이에요 지금. 공인중개사는 경매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경매 업무도 뭐 하기 나름이지만 상가 한 채를 10억에 경매 받아줬다. 그러면 경매를 받아줘가지고 그 일이 잘못되어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 자, 그런데 지금 1억을 가입하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한다는 건 약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한 달에 매매 한 건 했어. 아파트 매매 하나 하고, 막 임대 하나 했다 합시다. 전세, 뭐 5억짜리 전세 하나 했다 칩시다. 그러면 1억짜리 매매 10억, 그 다음에 5억짜리 전세 했으니까 15억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개공사가 관리를 하는데 손해가 발생되면 1억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 금액은 미흡하다는 느낌이 여러분 들어야 된다고. 그죠? 이 중개사법을 처음 만들 때는 공인중개사는 2천만 원 가입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쭉 흘러가면서 이제 5천만 원 가입하라 그랬어. 5천만 원 가입하던 게 지금은 얼마로 가입돼 있다? 1억이라 그랬잖아요. 1억 가입한 지가 지금 15년이 넘었어요. 1억으로 바뀐 지가. 그럼 올해쯤에는 바뀌어야 된다, 안 바뀌어야 된다?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지. 그 지금 바뀌려고 법이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바뀌어서 법에 나오면 그럼 100%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뭔 이야기를 하면 법이라는 게 바뀌면 우리 시험에 어떤 영향을 주는구나 하는 느낌을 한번 가져보라고 지금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 1억이라는 금액은 아주 약한 금액이라는 건 좀 이해가 가죠. 그죠? 부동산 가격도 갑자기 너무나 많이 폭등했기 때문에, 그죠? 원래 이것도 바뀌어 들어올 겁니다. 바뀌어 들어오면 당연히 여러분한테 전달할 거고, 그럼 100% 시험에 나옵니다. 그거는 내용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제1조 목적이 만들어져 있으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달성하는 내용들을 지금 2조, 3조, 4조에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게 된다. 그런 뜻을 이해해 봅니다. 자, 1조 공부하셨고, 내려가면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입문과정에서까지 안 봐도 됩니다. 내려가면 드디어 중요한 제2조가 뭐지요? 용어의 정의입니다. 100%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원래도 출제되었지만 우리 법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제시하는데 이 용어는 모두 밑에 보다시피 6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나씩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6개가 대체적으로 한 5번씩 시험에 다 나왔겠지. 30회 시험을 쳤으니까 지금. 그죠?
그 정도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용어를 모르면 앞으로 수업을 못 따라갑니다. 용어를 모르면 수업을 못 따라갑니다. 이 이야기는 용어가 안 돼 있으면 수업을 못 따라가니까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도 돌아가면서 하나씩 무조건 나온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원래도 당연히 출제되었고. 그래서 이 중개사법의 입문 과정에 첫 번째 딱 출발을 하면 뭐부터 잡아야 된다? 용어부터 잡아야 됩니다. 그 용어를 모두 몇 개 제시했다? 6개. 그죠? 지금은 하루아침에 다 안 되고, 이제 시험 때까지 6가를 암기하도록 만들 겁니다. 아까 민법에 이런 이야기 했죠. 우리가 계약을 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알아들었잖아. 지금 우리끼리는. 근데 그렇게 이야기 안 한다 그랬잖아요. 법률 행위를 했잖아. 지금 이렇게 이야기 한다니까. 그러니까 민법에서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를 익히는 게 힘들다 그랬잖아요. 가장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그때 그 민법에서 공부할 때 용어는 대략 몇 개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잘 모르시죠? 왕초보들이시니까. 여러분 왕초보라 그랬어요. 대략 150개쯤 됩니다. 150개 정도의 용어를 익혀야 민법이 따라간다. 이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중개사법은 비교해서 용어가 모두 몇 개? 6개. 그지? 얼마나 효자 과목이라는 느낌이 오셨습니까? 뭐 민법에 비해서. 그죠? 그래서 이 6개는 꽉 잡아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민법은 한 150개 정도 용어를 알아야 이제 뭔가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우리 중개사법에서 제시되어 있는 건 몇 개다? 6개. 얼마나 이 과목이 효자 과목이라는 걸 느낄 수 있겠죠? 돌아가면서 한 개씩 무조건 출제됩니다. 용어를 모르면 앞으로 수업을 못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그런 중요한 단원이 출발을 하는데 자, 용어가 어떤 건지는 일단 알고 가야 안 되겠나, 그죠? 밑에 법조문 6개 동그라미 합니다. 1번 중개라 하면 중개의 동그라미. 내려가면 2번 공인중개사라 하면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3번 중개업이라 하면 중개업의 동그라미 합니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 동그라미. 5번째 소속공인중개사라 하면 소속공인중개사 동그라미 합니다. 6번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해서 6개. 자, 지금은 이제 6개 제목만 가르쳐 드렸고 이 제목을 이제 시험 때까지 익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위에 제목에 용어의 정의 법 제2조라는 거 옆에다가 빨간 글씨로 적으면 더 좋겠습니다. 뭐라고 적어 놓으셔야 되는가 하면 암기라고 크게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용어의 정의는 절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자, 저 독특한 단어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학창 시절을 지나면서 공부를 쭉 해 오셨는데 선생님이 암기하라 그럽니까? 이해하라 그럽니까? 그거는 당연히 이해 위주로 공부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좀 변형되거나 다르게 나오더라도 해결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암기를 하고 있으면 암기한 대로 안 나오면 틀리잖아. 그죠? 그래서 모든 학습은 이해 위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수업을 다 들었는데 여기만 오면 독특하게 뭐라고 적어놨다? 암기라고 적었다고. 그래서 여기는 이해하면 오히려 틀립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토시 하나까지 그대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왜 암기해야 되냐를 이제 오늘 이 시간 하나 시간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느낌이 올 겁니다. 자,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다는데 첫 번째 용어가 뭐죠? 중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6개 제목 보셨고 한 장 넘기시면 교재 18페이지. 자, 이제 1번 중개부터 용어를 공부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이제 시험 치는 내년 10월 달까지도 계속 이 용어는 그렇게 강조할 겁니다. 암기돼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안 돼 있으면 수업을 못 따라갑니다. 시험 돌아가면서 한 개씩 나옵니다. 이제 계속 강조할 건데 오늘도 여러분들은 중개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오늘도. 왜 그러냐면 아침에 나올 때 공인중개사 공부하러 간다 하고는 속으로 생각하면서 나오셨겠지. 공인중개사 할 때 중개 들어가잖아 봐요. 중개라는 말이. 아까 이런 말을 했죠. 중개, 미성년자가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중개업은 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이런 말도 했었다고. 그럴 때 은연중에 여러분들은 중개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중개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중개의 뜻이 뭘까요? 지금 이거 공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나름대로는 중개라는 뜻 개념이 대체적으로 뭐 어떤 거다라는 생각이 있겠지만 법에서는 이렇게 제시했으니까 법대로 암기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어떻게 암기해야 됩니까? 하니까 거기 제일 상단 다시 1 중개라 하면 찾았나요? 자, 중개라 하면 줄 것입니다.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법에서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름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글자 그대로 정의는 A는 B다. 법에 이렇게 정해놨는데 A는 B 다시도 되고 B 다시 다시도 되고 막 이렇게 시험에 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줄 것들을 암기하셔야 돼요. 어쩌면 이 용어의 정의 단어는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 중요한 단어에 그래도 1번이니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어떤 주제에서 그래도 1번이니까 제일 중요한데 그 중개가 뭐냐 하니까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이 물건을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차도 하면서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용어의 정의가 어차피 중요한 단어인데 그 중요한 단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1번을 지금 적었는데 여러분 제가 책에서 한번 읽어드렸죠. 그리고 지금 또 적었죠. 또 세 번째 그림으로도 그립니다. 앞으로 이 그림을 수백 번을 만날 겁니다.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집같이 보이십니까? 그래,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물건을 사는 사람이 을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김갑동이가 팔고 이얼순이 삽니다. 그래 말하면 말이 길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이야기할 때는 사람을 갑을로 표시를 한다고. 갑이라는 자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을이라는 자가 이거를 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A라는 개공사가 중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옆에 있는 이 중개라는 말을 요 그림으로 그대로 옮겼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림은 좀 알아듣겠습니까? 자, 그림이 어떻게 되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자와 이거를 사고자 하는 자 사이에 이 사람이 뭐 한다?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 그림을 뭐라고 부른다? 중개라고 불렀다고. 그래서 옆에 있는 이 많은 말이 이 그림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은 시험 치는 그날까지 수백 번을 만납니다. 100번. 100번이에요. 수백 번을 만납니다. 수백 번을. 자, 옆에 있는 내용이 이 그림에 그대로 다 들어있다 그랬죠. 확인해 봅시다. 중개라는 것은 여기 중개가 있잖아요. 중개라는 것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하여 이 뜻이겠지. 그럼 이 중개 대상물은 주로 뭘까요? 부동산이겠지. 그죠? 자동차를 사고 팔거나 보험을 사고 파는 걸 소개하지는 않잖아,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 중개 대상물이라는 것은 주로 부동산일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파트 이렇게 말해도 되고, 땅 이래도 되겠지. 이 물건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가 누구지요? 갑하고 을 사이에 이 말이에요. 당사자들이 이 물건을 뭐 한다?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도 합니다. 두 사람이 저 물건을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도 하는데 그거 말고 그 밖의 권리라는 것도 있어. 그 밖의 권리의 득실이 변경합니다. 자, 득하는 말은 얻는다 이런 뜻이고 실은 잃는 거죠. 그러니까 득실이라는 게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 그죠? 여기 매수자가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다. 그러면 10억을 이렇게 지급을 하면, 그렇게 우리말로 하면 대금을 지급하면 이 사람 아파트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오는 게 매매라고 부르잖아, 우리가. 그죠? 그래서 권리,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득실, 서로 얻고 잃는 것이 바뀌었죠. 득실이 이렇게 변경하는 것을 뭐 해주는 것이다? 알선해 주는 것을 중개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자, 그래서 이 중개라는 많은 말들이 이 그림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그림은 이제 수백 번을 만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이 지금 중개라는 말을 지금 이제 법률용어로 여러분들은 암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밖에 나가면 아파트 하나 소개한다 이런 말은 많이 들으셨죠. 그 소개나 중개나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소개는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것도 소개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을 중개한다 이런 말을 안 하잖아, 지금. 그죠? 이 사람을 저 사람한테 중개한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사람을 소개한다 그러잖아. 그죠?
그 물건은 중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들으시면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 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이 자동차를 사고 파는 걸 소개하거나 보험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하면 중개 대상물이 뭐다 하는 걸 느낌을 가지셔야 돼. 하나만 물어봅시다.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뭘까요? 한 개만. 예? 건축물이라고 대답했어요. 되게 고상한 말이에요. 맞아요. 중개할 수 있는 물건. 예? 부동산이라는 말도 굉장히 고상한 말이에요. 맞아요. 부동산도 중개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지. 굉장히 좀 수준이 높습니다. 저는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뭘까요? 이렇게 물으면 아파트. 이렇게 말이 나올 줄 알았어. 근데 그거를 뭐라고 했다? 건축물. 이렇게 말했잖아. 그 아파트 건축물 맞잖아요. 또 그게 부동산 맞잖아요. 토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땅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토지 이렇게 돌았어. 어쨌든 간에 고상한 말이잖아, 이게. 우리 보통 토지 이런 말 잘 안 하잖아. 땅 하나 샀나, 땅 팔았나 이러잖아, 지금. 그죠? 땅이 토지예요. 우리는 지금 했던 그 말들을 다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부동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동산을 중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대상물인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파는 사람을 뭐라고요?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그래요. 이것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그것도 어려워요, 사실은. 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 당사자죠. 여기 시험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당사자란다. 이렇게 또 시험에 싹 넣는다고. 그림에서 당사자, 갑과 을 사이에 일어나잖아, 지금. 그죠? 당사자 간에 저 물건을 두 사람이 뭡니까?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를 하는데, 그를 우리는 채권적 행위다.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또 채권, 이런 말도 나오죠. 민법에서 다 들어야 될 내용이고. 채권적 행위와 그 밖의 권리의, 그러니까 채권 말고 뭐가 또 있으니까 그 밖에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대비되는 물건이라고 불러요. 이제 채권, 물건, 이제 이런 말도 한번 들어봅니다. 물건적 행위의 덕실이 서로 바뀌는 것을 알선해 주는 게 중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사가 중개를 해주고 뭐 받을까요? 수수료 받겠지. 그 수수료를 우리는 이제 중개 보수 이렇게 불러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지. 중개 보수 받으려고 일하는 거잖아. 고상한 인격을 양성하려고 지금 중개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중개 보수표는 무조건 100% 시험에 나오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10월 19일부터 바뀌었으니까 채 한 달이 안 됐네. 중개 보수가 높아졌대요, 낮아졌대요? 낮아졌다.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왔죠. 뭐 10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뭐 이런 게 나왔는데 날짜는 뭐 중요하지 않고. 왜 보수가 낮아졌을까요? 가격이 폭등을 했으니까. 그죠? 가격이 폭등해서 옛날에 5억짜리 아파트를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400을 받았다면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돼버렸어. 그 수수료가 900만 원,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여론이 아니 아파트 하나 소개해주고 수수료 1000만 원이 장난이냐고. 이게 웬만한 월급쟁이들 몇 달치 월급이잖아 지금은. 그죠? 그래서 이거 너무 높다라는 여론이 높아가지고 줄였어요. 대략 한 2분의 1로 줄였어요. 2분의 1로.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고전까지는 한 900만 원 정도 수수료 나오는 걸 지금 낮췄으니까 한 450 나오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서울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지방에는 아파트가 만큼 올랐다 안 올랐다? 안 올랐어. 그렇게 별로 차이가 없어. 그래서 수수료를 낮추더라도 높은 금액 10억 이상 되는 것들을 낮춘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밑에 2억 3억짜리는 그전이나 그전 지금 별 차이가 없어. 그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낮춘 거예요. 그렇게 결국은 수수료 비슷한 거예요, 냉정하게. 자, 그건 그렇고. 수수료가 지금 좀 낮아졌다 그랬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다. 왜 안 좋다? 그럼 이게 정답이 나왔지. 내가 중개사 될 사람이니까. 자, 지금 수수료가 조금 낮아졌다 그랬잖아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본인은? 안 좋다. 왜 안 좋다? 안 좋다고 그랬으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라. 왜 안 좋은데, 그래. 금방 대답했던 거 거의 같죠? 보랑만 하지. 자, 지금 왜 법이 이렇게 바뀌면 여러분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한번 느껴보라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중개업을 할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있잖아, 지금. 할 사람들 입장에서는 낮아졌는 게 별로 안 좋아요. 맞잖아. 정답을 이야기하셨잖아. 근데 역으로 여러분이 아파트를 팔거나 사는 사람이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지. 수수료 1,000만 원 줄 걸 450만 원만 줘도 되니까. 봐요. 어떤 내용이라는 게 여기서 보면 달라지고 여기서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법의 모습이 이거예요. 그 법이라는 것은 뭐가 개정이 되면 100% 좋고 100% 나쁜 건 없어. 한쪽에서 보면 이렇고 이쪽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사회에서 이제 통일돼 어느 게 가장 사회에 이익이 될까 하고 이제 법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공부하고자 하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수수료 낮아졌는 거 별로 반가운 소리 아니지. 맞죠? 근데 여러분이 역으로 중개업을 안 하고 아파트를 사거나 팔 사람이면 더 낮아졌으면 좋을걸. 안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보는 눈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지잖아. 그죠? 그래, 법의 모습도 한번 익혀보라고 지금 이야기해 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되었다, 못 되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올 리는 없죠. 보는 각도가 다르니까. 그죠? 그죠? 주어진 현실을 공부해 나가는 게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법을 입문하실 때 제일 첫 시간에 듣는 말이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을 듣게 돼요. 여러분들은. 법을 배울 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악법도 법이다. 그게 무슨 뜻이다? 잘못된 법도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악법도 법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개라는 개념을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용어를 소개해 주는 시간이니까 이 정도만 하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을 수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용어를 이제 암기해야 된다. 이거 하나 더 넣어놔야 돼. 오늘 1시간 만에 다 암기할 수 없죠. 암기해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중개라 하더라. 요거 하나만 가져가도 이제 다음 달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보다는 벌써 여러분 한 발 먼저 앞서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 지금 중개라는 말을 그죠? 이렇게 잘 이해를 하고 그림을 보셨다면요. 제가 이런 말을 하죠. 오늘 저기 밖에 나가면 중개사무소 쫙 있는 거 아시죠? 아파트 단지에. 사장님이 퇴근을 하면서 나는 오늘 아파트를 하나 중개하고 왔다. 그러면서 이제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여러분들은 그 말을 딱 들으면 느낌이 오죠? 아파트를 오늘 중개했다. 그러면 하나 소개해가지고 수수료가 나왔는갑다. 좋겠다. 이런 느낌이 오겠죠? 그때 그 사장님이 나는 아파트를 중개하고 왔다 할 때 중개는 물건을 직접 전달할까요? 안 할까요? 물건을 전달한 게 아니죠. 자, 내가 아파트를 중개했다 이 말은 사는 사람의 아파트를 포장을 딱 해가지고 사는 사람 집까지 물건을 전달했는 게 중개가 아니라는 걸 배우셔야 돼요. 뭐를 했는가 하면 권리를 득실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를 팔았다. 그러면 무슨 권리가 넘어갔죠?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소유권, 권리를 중개해주고 수수료 받는 게 중개지 물건을 직접 전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권리를 옮기고 수수료를 받는구나. 그러면 중개할 수 있는 권리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느낌이 가져봐야 된다고. 그래서 중개할 수 있는 권리 해서 이제 오른쪽 한번 가보십시오. 교재 19페이지 제일 상단. 이제 지금은 첫 시간에 있는 거 다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19페이지 상단에 보면 왼쪽에는 중개 대상인 권리, 즉 중개할 수 있는 권리. 오른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중개 대상이 아닌 권리. 표를 이렇게 딱 만들어준 이유가 있겠지. 객관식 문제를 대비할 때, 자, 되는 건 4개에다가 안 되는 놈 한 놈 싹 섞기 들어가겠죠. 아닌 것을 고르시오. 골라내야 돼.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걸 고르시오. 그 해당되는 놈을 골라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표 한번 봅시다. 잘 모르시겠지만, 아직까지 뭐 소유권이 뭔지, 유치권이 뭔지 이런 거 공부 안 했잖아. 그죠? 석 달만 들으시면 도사됩니다. 여러분들은. 왜? 중개사법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은 민법에서도 공시법에서도 법에서는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결석하지 말라는 이유는 중개사법을 점수를 잘 받게 한 목적이 아니고 합격한다 그랬잖아. 그죠? 법이라는 것은 돌고 돕니다. 민법에서 잘 이해 안 되는 게 중개사법 보면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공법에서 이해가 안 됐는데 우리 과목이면 또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왜 그러면 법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들어야 된다고. 자꾸 들으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 결석 안 해야 된다고. 한 주 왔다가 한 주 빠졌다가 한 주 왔다가 갔다가 이러면 이제 슬렁슬렁 이래 가는 거예요. 초창기에 여러분 딱 잡으셔야 될 것. 지금 11월 입문과정, 그 다음에 12월부터 이제 기본과정, 기초과정이 출발되는데 초반기는 하여튼 결석 안 한다고 여러분 다짐을 가지셔야 돼. 결석 안 하겠다는 여러분이 각오잖아. 이건 남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결석만 안 해도 중개사 공부의 2분의 1이 끝나요. 2분의 1이. 그죠? 그래서 꼭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물을 때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열심히 해야 되는 거 그런 말 할 필요 없고 다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열심히 하는데 결석하지 말 것. 그거 하나를 꼭 새기셔야 됩니다. 오늘 벌써 몇 번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들은 돌고 돌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대상이 되는 권리의 소유권 내려가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의 양도, 임차권은 되는 권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되는 권리를 보시면서 오른쪽에 안 되는 권리 섞여 들어온다 그랬죠. 점유권, 질권, 유치권의 성립은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걸 암기하는 게 아니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더라. 요까지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리들은 과목마다 나온다니까 계속 돌고 돈다니까 그죠. 되는 권리, 안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쭉 내려갑시다. 두 번째 정의 암기해야 됩니다. 중개업 찾았습니까? 별표입니다. 지금 중개의 정의에서는 1번이 제일 중요하다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중개업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도 몇 번 이야기했죠?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시면 중개업을 할 겁니다. 미성년자는 합격을 했더라도 중개업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까도 많이 했는데 자, 여러분이 막연하게 알고 있는 중개업을 법에서는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내려가면 박스 동그라미 1번. 자,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둘째줄에 줄 것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거기 줄 거 놓고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등록관청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그렇게 출발을 하고 자, 넘어가면 드디어 용어의 정의가 나타나는데 거기 20페이지 상단에 3번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3번 중개업 찾았습니까? 자, 다시 아까도 동그랬지만 중개업의 동그라미 그리고 옆에 줄을 쫙 긋고 암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렇게 법에서 정했습니다. 자, 암기해야 된다 그랬죠? 중개업은 항상 얼마나 여러분한테 단순하게 전달하는가 하면 중개업은 글자가 3글자잖아요. 조건이 3개다. 항상 이렇게 딱 갖다 붙인다고. 암기를 할 때 첫째,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하고 중개 보수를 반드시 받고 그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3가지 요소를 정했습니다. 중개업은 글자가 3글자잖아요. 설자가 3가지면 조건이 3개다. 이렇게 딱 갖다 붙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뭐다? 다른 사람의 의뢰, 중개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 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의 정의인데 다른 사람의 의뢰라는 게 뭐죠?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의뢰가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돼. 그리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인데 5년 전쯤에 이래 나왔어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암기하라고 했던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인데 시험에 다음 중 틀린 것을 찾으시오.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이렇게 들어왔어요. OX, X, 왜 X? 보수가 빠졌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이거를 시험지상에서 흘러갈 때는 여러분 그렇게 부드럽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다고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이러면 그게 틀린 걸 못 찾아낸다고 슬렁슬렁 이해하신 분은 근데 암기를 하라 그랬잖아요. 조건이 몇 개? 3가지. 뭐가 빠졌다? 보수가 빠졌잖아요 지금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 공부를 하고 딱 보니까 그래 보수가 빠져서 틀렸구나 여러분 따라오시는데 이 암기를 해야 된다는 말은 있는 거를 빠져도 틀리지만 쓸데없는 놈을 갖다 넣어도 틀려요. 예를 들어서 중개업은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하면 X예요. 여기 중개사무소라는 조건이 있다 없다? 없잖아. 그런데 지금 밖에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사무소 갖추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대충 공부한 사람은 이걸 틀렸다고 못 찍어낸다고.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지금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하고 있잖아. 그지? 공부한 사람이 더 잘 틀려요 이런 거. 그래서 이 글자는 이 단어는 글자 그대로 암기해야 되지 자기가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다 사무소를 갖추고 하잖아요 이러고 있으면 내년에 다시 반갑게 만나야 된다니까요. 공부를 한 사람이 더 어려운 거 등록을 하고 이렇게 나가요. 여기 등록이라는 조건이 있다 없다? 없잖아. 그런데 지금 밖에 나가보면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자를 무등록업자라 그래요. 무등록업자는 우리말로 하면 무허가업자예요. 밖에 나가면 등록도 안 하고 막 중개업을 하고 수수료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있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그런 제재가 있겠지. 그러면 무등록업자는 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하는 자는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 즉 중개사법에서 제재가 제일 세요. 옛날 말로 하면 무허가업자니까. 근데
그렇게 중요한 등록이 이 중개업의 요소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니까. 근데 시험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시험에 이렇게 탁 올려놓으면 일반적으로 공부하면 다 등록하고 영업하잖아, 지금. 안 하면 처벌받으니까. 그걸 맞다라고 찍어 들어간다니까요. X에. 그래서 이 단어는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글적으로 암기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중개업은 얼마나 전달하고 싶었으면 중개업이 글자가 세 가지니까 조건도 세 가지. 이렇게 암기하셔야 된다고. 첫 번째 조건이 뭐죠?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를 반드시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참고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 21페이지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쉴 겁니다. 세 번째 정의, 공인중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첫 시간에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공부하셨고 또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러 온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많은 시험에 내면 판판이 틀립니다. 세 번째 정의,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자, 역시 암기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먼저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공부하러 오셨잖아, 그죠? 그 누가 공인중개사가 뭔데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냥 간단하게 해요. 빨리 진행하게. 뭐. 아, 그래, 뭐 소개해 주는 거, 그래 대답하시면 돼.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하러 오셨잖아. 공인중개사가 뭔데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실래요? 물건을 매수,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도하는. 아, 너무 고상한 표현이다. 뒤에 보면 못 들으셨죠? 소유권을 취득하고 뭐 물건을 매수해주고 이런 게 공인중개사래요. 한 번만 더. 공인중개사 본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중개업을 국가에서 공인해 주는 거. 아, 중개업을 하는데 국가에서 공인해 준 사람이다. 뭐 이렇게. 그래. 뭐 대충 비슷한 말. 지금 세 분이 대답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이해하면 맞는 사람들 맞죠? 부동산을 소개할 때 뭐 중개주는 뭐 또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뭐 그렇게 대답하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법에서는 이렇게 정해놨다니까요. 법대로 암기하셔야 돼요. 자, 오른쪽 21페이지. 공인중개사가 무엇입니까?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부터는 정의, 이 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 그죠? 자, 취득에 동그라미 넣는데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했죠. 공인중개사는 뭐라고요? 자격을 취득한 자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설명 계속 나왔죠. 자격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소개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이런 것들을 국가가 인정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다 맞는 말이지만 틀립니다. 법대로 암기하셔야 돼요. 이 단어는 암기하라 그랬잖아요. 자격을 취득한 자예요. 시험에 이래 나오면 여러분은 100% 따라 들어갑니다. 공인중개사는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OX. 또 오란다. X도 취득한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왜 그걸 오라? 참 희한하네. 반항하는 것 같아, 지금 반항하는 거. 다시.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책에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 이거 암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시험에는 뭐라고 낸다고요?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시험에 들어온다니까요. OX. X지. 합격한 자라고 안 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해하면 합격한 자가 공인중개사 맞잖아.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그렇게 따라 들어가면 이 판판이 날아간다 그랬잖아요. 이 단어는 암기해야 된다고. 자, 그럼 우리끼리 시험에 합격한 자가 공인중개사 맞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틀려요. 왜 틀린가 하면 우리 중개사 시험은 아까도 했지만 1차와 2차로 구분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도 1차에 합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1차에 합격하면 내년에 이제 1차는 면제되고 2차만 치겠지. 1차에 합격한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불러준다, 안 불러준다? 안 불러줘요. 공인중개사는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니까 자격을 취득한 자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고. 이해하면 안 된다니까. 취득한 자. 얼마나 자주 나왔겠어요?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그 중개업을 하는 자라는 말이 어디 있는데? X. 그죠?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 받잖아요. 그 우리끼리 말하는 건 맞잖아. X라니까. 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자격을 취득한 자지 자격증을 받고 안 받고 관계없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용어는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를 대충 공부하면 점수도 대충 설렁설렁 갑니다. 그래서 뭐를 지금 중요시 강조하는구나를 자꾸 들으셔야 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 암기할 필요 없죠.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공부할 거니까.
어떻게 뭐를 강조하더라를 지금 배우셔야 되는 거라 그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공인중개사가 모두 세 종류가 있어요. 1번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3번 소속 공인중개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 공부를 처음 하시는 왕초보는 무슨 공인중개사가 세 종류인데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봐요. 세 종류잖아. 1. 공인중개사가 있고 2.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도 있고 3. 공인중개사인 소속 공인중개사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다른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모두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가 있다. 근데 세 종류가 다 다르다.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앞으로 수업을 못 따라온다고. 그죠? 너무나 단조롭게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공부하러 왔지만 이 공인중개사가 뭐가 세 종류나 될까? 이렇게 의심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지금 있잖아. 세 종류가 있잖아. 지금부터 구분합니다. 1번 공인중개사는 뭐죠? 자격을 취득한 자예요. 자격을 취득했으니까 그 자격증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장롱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느낌을 한번 가져봐요. 장롱 속에 있는 사람. 두 번째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하고 자기 이름으로 개업을 한 사람이에요. 개업을 한 사람이니까 우리말로 하면 사장님을 말하는 거예요. 중개사무소에 사장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앞으로 개업 공인사는 사장님이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자격증이 어디 있을까요? 사무실에 걸어놓도록 법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1번하고 2번이 다르다는 건 이해하셔야 되죠.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거 개업공사는 말이 기니까 앞으로 여러분하고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개공사 이렇게 부를 거예요. 말이 기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하여야 되는 일은 하고 막 하면 막 말이 막 넘어가요.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 개공사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세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하고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말 하면 직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격증이 있는 직원. 이 사람은 자격증이 어디 있을까요? 법에 걸어놓도록 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1, 2, 3번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속 공인사도 말이 기니까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 소공사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이제 우리끼리 약속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배우셔야 될 것. 첫 시간이니까 공인중개사가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한다?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증이 어디 있죠? 취득을 했다는데 장롱에 있는 사람. 느낌이 좀 와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공인사는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격증이 어디 있을까요? 중개사무소에 걸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줄여서 개공사 이렇게 부를 거예요. 사장님. 그 다음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하고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 소공사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토탈 공인사는 모두 몇 종류? 세 종류가 있고 다 다르다. 맞습니까? 그죠? 이 정도 내용이 오늘 첫 시간에 강조를 하는데 이걸 1년 동안 공부하고도 시험 칠 때 임박해가지고 공인중개사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는 하면 공인사는 벌써 세 사람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개공사인지 소공사인지 구분 안 합니다. 1년 동안 공부를 해도. 그죠? 지금 처음 공부할 때는 좀 틀려도 돼. 뭐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근데 내일 모레 시험 치러 가는 사람이 지금 용어가 안 돼 있으면 그건 시험 100% 안 되는 거예요. 용어는 돌아가면서 하나씩 나온다 그랬죠. 용어를 모르면 수업을 못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지금. 1년 동안 공부하면서도 구분 안 하고 공부한다고. 그냥 공인중개사가 취소가 됐단다, 공인중개사가 정지됐단다 하고 어느 공인중개사, 이 사람 중에 어느, 누군지도 모른다니까. 1년 동안 공부해도 그게 안타깝더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강조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몇 종류? 세 종류. 다 다른 사람이다. 요 정도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돼. 뭐 내용이 나중에 또 따라갈 거니까. 그죠? 용어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내려가면 네 번째 정의 개업 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사 돌았죠. 10분 쉬었다가 개공사 합시다. 1시간도 잘 가죠.